이렇게 북한 어선과 우리 어선이 공동으로 가끔 만나는 조업구역이 여기 표시가 어디쯤인가요? 평상시에 그 예. 지금 대하태라고 저기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기 그림 보시면 요 중간 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하태. 그게 지금 하는 중간 수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도 지금 그 북한 배가 거기서 작업하고 있고. 지금 이 초록색으로 된 모든 면적이 모든 면적에서 같이 조업을 하게 됩니까? 그 북쪽으로 제일 북쪽 상단에 있는 거. 이쪽 북쪽 상단에 요 부분, 요 38선을 그려서 요 부분에서 NLL을 직선으로 긋는 그 중간면에서 같이 조업을 한다는 거죠. 같이 작업하죠. 지금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작업하고 있고 북한 선박과 여기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평상시 그럼 만나죠. 예,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됐다. 예. 그 북한에서 그 선장님 그 어떤 조사를 받았나요? 북한은 주로 어떤 질문을 하던가요? 뭐 다른 건 안 물어보고요. 예. 뭐 지금 뭐 일단 제 위에다가 비판서. 비판서를 적어갖고 우리 같으면 뭐 자소서라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비판서라고 그리 하더라고. 비판서 적고 거기서 내 성명 적고 이제 생년을 적고 출생일 적고 그다음에 거주지 적고 거기서 이제 그래놓고 거기서 10월 7일부터 제주항에 출항하여 같은 날 10월 7일 날 성사항에 도착해가 뭐 보고 자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10월 8일 날 10월 8일 날 성사포항에서 쭉 일정을 그렇게 기록을 본인이 한 건가요? 예. 본인에게 요구한 겁니까? 예. 뭐 거기도 조사관들이 있었을 텐데 조사관들이 이제 질의가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주된 내용이. 왜 조업을 넘어왔느냐 이런 얘기도 물어봤겠군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북한에는? 대하태에서 고기가 없으니까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그런데, 답변을 한 거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대하태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대하태가 대하태가 일본의 야마다라는 일본 배 이름이에요. 아니 그렇게 그 대하태 그 공동 수역인가 수역인가 이거 잘 몰라요. 모르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기정 기관장님, 혹시 이제 북한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뭐 이렇게 위해를 행사하거나 강압적이거나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조사 분위기? 처음에 이제 그 배에서 나가가지고요. 그 동명 모텔 거기 있을 때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목욕을 하고 뭐 이제 저희 씻게끔 해주고요. 그래 이제 밥을 배가 고프니까 방으로 이제 룸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그거를 먹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이 당복 입은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불러가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우리 보고 쓰라라는 건 없고요. 자기네가 이제 뭐 집이나 이름, 뭐 생년월일 이런 거 하나 물어보고 여기를 뭐 자기네 자기네 수역인데 들어온 거를 알았나 몰랐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 이제 저희는 모른다 그랬죠. 그래놓고 이제 그 이튿날은 이제 건영 쪽하고 이제 이쪽 이제 저녁 때 이홀로 이제 여관으로 옮겼는데 거기는 이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는 이제 종이를 이제 한 30장을 갖다 주더라고요. A4 용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선장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는 이제 진술서 이래가지고 제주에서 출항을 한 날짜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도착한 거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잡힌 날 그것까지 이제 다 쓰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런 조사를 할 때 뭐 강압이나 이런 건 없었다는 그런 거죠? 건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때 합수단에서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합수단에서도 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위해를 강하거나 아니면 강압적인 수사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합수단에서 해가지고 받을 때도 저희한테 이제 진술서를 쓴다고 그 동의한다 그래갖고 그거 읽어보고 그래갖고 이제 동의서 이제 사인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진술서 이래가지고 이제 저 행거 보고 이제 저희가 그 진술의 내용이 충분히 이렇게 본인의 사실을 말씀하셨던. 그 우리
우리 강보 선원님, 예.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뭐 간첩이냐 공작선을 타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은 하도 그런 얘기들을 제가 볼 때는 말도 아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강보 선원께서도 진술을 받을 때 뭐 강압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순전히 자의에 의해서 진술을 한 게 맞죠? 예, 진술 맞고요. 어떻든 간에 이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란을 일으켰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SNS에서 보면은요, 우리 딸이 또 올린 게 있었어요. 아빠를 간첩에다 두고 막 하니 의구시야 여기가. 그래갖고 SNS에 올려갖고 지금 조금 괜찮았는데 또 요즘 또 마이크를 좀 바꿔주실래요? 마이크 안 들리는데. 예. 조금 그랬는가 봐요. 여기가 우리 또 손녀가 또 조금 초등학교 되는 애가 있어요.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솔직히 내가 이 마스크를 달라 그랬어요. 내 혼자서. 그랬더만은 10개를 가지고 강연도 안 했고 그도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생기가 권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전화도 끊겼어요. 지금 논지가 지금 한 달 됐거든요. 우리가 한 달 지금 생활비가 안 돌아가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배가 이게 있어갖고 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타는데 내가 바라면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솔직히 다른 거는 다 제를 받고 되는데 우리 직장 배만큼은 조금만 보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이게 여야 정쟁의 소재다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저는 이 여야 정쟁의 소재로 이 부분을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또 이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 이렇게 출석시킨 부분 이런 분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지금 답변하신 분 일어서 보세요. 누가 야당 의원들이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예? 야당에서는 한 이야기는 못 들었고 금방 물어보길래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못 들었다고 그러지. 못 들었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와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설령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100%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 안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해경에 이러한 문제가 났을 때의 그런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숙한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을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월호 문제는 그렇게들 말이야 몇 년이 지나도록 난리를 치더니 이것은 인원이라든가 내용 질적인 면이 좀 틀리지만은 국가의 안위한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선장님 나와보세요. 실질적인 선주시죠? 예. 직원 연락처들도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예. 며칠 동안, 예? 예. 이분들이 행방 불명됐는데 왜 연락들을 취하지 않았어요? 아이, 그거는 우리가 통상 받아 나가면 한 달이고 보통 냉동 나가게 되면은. 그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해경을 비롯해서 예. 이 부분이 지금 조난이냐 아니면 뭐냐 해경이 늦장 대응을 했지만은 지금
다 지금 문제가 지금 있다고 지금 생각해가지고 지금 수색하고 뭐하고 하는데 연락을 안 쳐요? 근데 사실 그때는 어떤 사고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어떤 사고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뭐 해경을 비롯해서 해군,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데까지 지금 구조 요청을 하고 지금 수색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 탄 선원들의 집에 연락도 않습니까? 사고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도 북한도 이번에 그 이상한 행동이 몇 가지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연안호라든가 뭐 55 대승호라든가 이런 때 같은 경우는 한 30일 정도 이렇게 억류를 했고 한 달간. 그런데 이게 며칠 만에 풀어주고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홍진우 선원들 호텔에 투숙시키고 숙식 제공했어요. 저기 남태래 선장님 맞죠? 그리고 또 북측 해역에서 잡은 불법 어획물 냉동 보관으로 돌려줬어요. 그리고 지금 남태래 선장이 인터뷰한 거 보면은 아주 그냥 홍준호에 그냥 자기들이 그냥 꺼내서 북어 꺼내가지고 홍준호에 실어주고 뭐 도와주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김정은 정권 과거 하지 않던 짓은 인권 이미지 개선에 이용하려고 그런 의도도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보여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 유엔총회에서 그 L-35에 대한 문재인 정권 기권, 주권으로 뒷거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우리 김영준 장관이, 박경민 청장 다 납법 올랐다가 북한에서 발표한 거 보고 알았다고 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거 안보 무능이에요. 요즘 시대에 이거 파악할 정도 못하면은 부준 세력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잡을 수 있고 그렇겠어요. 이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해경. 세월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문매를 맞고 조직이 거듭나겠다고 하는 해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행동이 많아요. 왜 그 속초항에서 어획물 부패 방지위원회 해가지고 후팡으로 조사 지역 변경했습니까? 그리고 이 홍준이 어획물은 불법조업에 따른 어획물로 현재 임의제출 방식 압류 중이잖아요. 그런데 조사 지역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또 홍진우 선원들이 마스크 제공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적극 동조하고 모든 상황을 제로 베이스에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주 단편 여기 오셔서 뭘 당당하십니까? 실제 쓰지 말아요. 조난동 이런 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했고. 그래서 온 해경을 비롯해서 온 조직들이 당신 말 한마디에 놀아놨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지금 거기 가서 며칠 동안 그 조사받은 내용을 보야 내용을 확인 제대로 해야 북한에서 왜 과거에 비해서 안탄 행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정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또 이렇게 이제 송환된 이후에도 그 조사 과정에서도 더욱 그러니까 홍진우 군 말이에요.
홍진우 그 인수 후승 조치할 때도 지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좀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기 홍진우의 편승을 경찰관 9명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부 조사부터 해야지. 내부 조사도 않고 그냥 맞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가정을 해서 그 안에 뭐 불순 문제라든가 부해 물질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부터 파악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않고 한두 가지가 이상하고 한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지 압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뭘 잘해요? 잘하기는. 이건 무슨 해경이 아니라 일개 통일 주식에서도 이런 짓 안 해. 홍준이 올라탔으면은 그 안에 의물질이 있는지 아니면 뭐 불순 문제가 탔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하는데 잘 기본 아니에요? 그리고 선원이 10명인데 9명인지 8명인지 파악해야 되는 거고 아무도 추가해서 죽은 당국이죠. 아시다시피 이 흥진호의 이 그동안 북한에서의 일주일 억류의 기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송환돼서 한국에 와서 20일이 됐는데도 지금껏 그 내막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안보의 불안은 지진의 불안에 전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대한 안보 불안의 현장의 상황을 물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쓰고 싶어도 누군가가 막는 사람이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문제를 10명의 선원이 북한에를 들어가서 일주일 있었다. 거기서 조사받은 내용 이렇게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조금씩 간간히 나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의혹이 많습니다. 과연 저것이 간첩선인지 계획된 것인지 도대체 대한민국의 38선과 이 영해의 영역에서는 있는 것인지 참으로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상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유를 알기 전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흥진호 선장 남태라의 이 거짓말부터 우리 국민은 지금 사실 불안한 생각을 이 안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흥진호 선장 남태라는 위치 정보 장치가 고장이 나서 월북을 했다. 두 번째는 기상이 좋지 않아서 북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물결 따라 갔다. 세 번째는 해상에서 북한 어민을 만나 물러가라. 옥신각신 싸웠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흥진호 선장이 우리 국민에게 나름대로 알려졌던 사실이었는데 이틀이 지나서 다시 말을 바꿉니다. 우리 해역에서 보고가 잡히질 않아서 고의로 보고를 잡기 위해서 북으로 올라가서 원산까지 갔다. 월북이 적발되면 어업이 허가가 취소가 되고 벌금을 물게 되고 그리고 허가 갖고 있었던 제반 어업이 정지가 되고 인적 부소까지 되는 이러한 것이 두려워서 사실은 북한에 간 것을 숨기고 이야기를 안 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출항에 소요된 비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 갔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말을 바꿉니다. 이것도 의심스러운 데다가 더 중요한 건 일주일 동안 북한에 있었다면은 북한군으로부터 조사를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글자 하나도 지금 밖에 노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귀순을 하고 나서 벌써 20일이 됐습니다. 20일 동안에 무슨 조사를 어떻게 받고 몇 명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행위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잊혀가는 것 같지만은 마음속으로 참으로 불안감을 더 점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이 묻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실상을 좀 더 저는 현실화돼서 밝혀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하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만희 의원 간사님이 가셨나? 여기 아주 우리 농해수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나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1급 특급도 20년, 10년 것도 파헤쳐가지고 캐비넷에서 꺼내서 국민에게 이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3급 비밀을 국회의원이 볼 수 없다면은 이거야말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현상을 우리 국민이 모를 것 같지만은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원칙이 없는 정부의 소위 통치랄까, 이 경영의 운영은 사실 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에게 불안감만 주고 있다는 현실인데, 이 3급 비밀을 저희들이 열람도 못하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선장을 앞에 정인으로 내세워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양심적으로 북한의 일주일 그리고 와서의 조사 밝힐 수 있느냐? 말을 못하더라고요. 재차 물으니까 마지못해서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것은 당신이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야정이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지금 잡지 않았는데 이 흥진호 10분의 선원과 선장을 모시고 이제 일주일 동안 북한에서 이야기 있었던 일, 또 20일 동안 밝히지 못하는 사연, 그것을 날짜를 잡아서 언론인 앞에 청문회는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선장을 모시고 선원들을 함께 이 흥진호의 흑막을 파헤칠 그런 계기를 곧 마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